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빔 편집기는 CLI 환경의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할 때는 CLI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므로 CLI 텍스트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서버 작업이 아니더라도 터미널로 작업 중이라면 CLI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해야 어수선하게 다른 GUI 텍스트 편집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터미널에서 모든 작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리눅스 배포판에서 빔 편집기를 VI로 실행하는데 VI가 빔의 심볼릭 링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VI와 빔은 다르지만 통념상 여기서도 VI와 동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CLI 환경에서 우분투의 기본 텍스트 편집기는 나노입니다. 나노는 CLI 환경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금방 익힐 수 있는 편한 텍스트 편집기이지만 본격적인 에디터로선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빔 편집기는 숙달되면 다른 어떤 텍스트 편집기보다 편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초심자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수많은 명령어와 이들의 조합, 연계에서 오는 기능들을 익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있다는 선입견으로 사용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분투에 설치된 빔 편집기는 빔 티니입니다. 컬러 신텍스를 지원 안 할 뿐만 아니라 입력 모드에서는 방향키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 정의 명령어도 사용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빔으로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GUI와의 통합을 제공하는 빔 GTK3를 설치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는 CLI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이라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때 GUI 환경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클립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CLI 환경에서는 X11의 X클립을 사용합니다. 서로의 클립보드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즉, 빔 편집기에서도 GUI 환경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클립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UI 라이브러리로 일부 구현한 빔 편집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GUI와의 통합을 제공하는 빔 편집기는 네오빔과 빔 GTK3 등이 있습니다. 네오빔은 전통적인 빔 편집기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CLI 편집기입니다. 그러나 루아 API를 통해 독자적인 네오빔 전용 플러그인 생태계를 만든 점에 거부감이 있고 루아는 5.19 버전과 신버전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생겨 루아 라이브러리들도 루아 5.1 이후에 후속 개발이 중단되는 등 루아 커뮤니티가 파편화되고 있는 점은 네오빔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합니다. CLI 환경의 기본 텍스트 편집기는 나노로 되어 있으므로 셀렉트 에디터에서 빔 GTK3로 설정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의 작업에서도 빔 GTK3가 사용되게 sudo 명령어로도 설정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빔으로 간단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vi 명령어 뒤에 작업할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면 비어있는 상태로 열립니다. 빔 편집기는 노멀 모드 상태에서 시작하고 해당 모드를 끝내고 다시 노멀 모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ESC를 누르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서트 모드와 커맨드 모드만 예시로 들었는데 리플레이스 모드, 비주얼 모드 등등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인서트의 약자로 i를 입력하면 인서트 모드로 바뀝니다. 다시 노멀 모드 상태로 돌아가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화살표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한 글자씩 이동하는데 컨트롤과 같이 누르면 한 단어씩 이동합니다. 다시 인서트 모드로 진입하려면 i를 입력하면 됩니다. 커서 위치에서 입력을 시작합니다. 어펜드의 약자로 a를 입력하면 한 글자 뒤로 커서가 이동하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a를 누르면 라인 마지막 위치에 커서가 이동하면서 인서트 모드를 시작합니다. i 역시 대문자로 누르면 라인 시작 위치에 커서가 이동하면서 인서트 모드를 시작합니다. 커서 위치 바로 아래에 새로운 라인을 추가하면서
인서트 모드를 시작하려면 5를 입력합니다. 5 역시 대문자로 입력하면 커서 위치 바로 위에 새로운 라인을 추가하면서 인서트 모드를 시작합니다. 종료하려면 ESC 키를 눌러 노멀 모드로 바꾼 후 콜론 Q를 누릅니다. 콜론을 누른 상태를 커맨드 모드라고 합니다. 저장이 안 된 상태라면 이를 알려주고 종료가 안 됩니다. 작업 중이던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려면 콜론 Q 느낌표를 누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연 후 저장하지 않고 닫았기 때문에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까지 하겠습니다. 저장만 하려면 ESC 키를 눌러 노멀 모드로 바꾼 후 라이트의 의미로 콜론 W를 입력합니다. 저장하면서 작업까지 종료하려면 콜론 WQ를 입력합니다. 작업했던 문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문서를 열면 문서 내용이 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콜론 W 뒤에 다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열었던 파일에서 계속 작업이 됩니다. 저장하면 이전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려면 콜론 알파벳 E 뒤에 작업할 파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해당 파일에서 작업을 하려면 콜론 세이브 뒤에 다른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장하면 새로 생성한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 뒤 작업한 내용이 없다면 콜론 Q만 눌러 종료해도 됩니다. 문서를 열고 글자를 입력하고 문서를 저장하고 종료하는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환경 설정을 하고 난 후 조작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빔의 환경 설정은 닷빔 RC 파일에 합니다. 라인 번호가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라인 번호는 좌측에 보이는데 최소 폭을 2칸으로 하겠습니다. 탭은 8칸으로 표시되는데 4칸으로 줄이겠습니다. 저장하고 종료했다 다시 실행해야 반영됩니다. 이제 라인 번호가 좌측에 보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표시되게 설정하겠습니다. 라인 뒤에 있는 빈칸만 가운데 점으로 표시하고 탭은 보기 알기 쉬운 기호로 설정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표시하는 것은 호불호가 있는 설정이지만 개발자라면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커서가 있는 라인도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를 다시 실행해야 반영되는데 저장한 후 소스 명령어로 바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는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의미합니다. 커서가 위치한 라인이 밑줄로 표시됩니다. 라인 번호가 보이고 커서가 있는 라인에는 밑줄이 표시되지만 너무 눈에 띄어서 시선이 뺏기고 집중에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라인 번호의 색상을 모노톤으로 바꾸겠습니다. 커서가 있는 라인은 밑줄을 없애고 모노톤의 배경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커서가 있는 라인의 라인 번호에도 밑줄이 표시되는데 굵고 조금 밝은 모노톤의 색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콜론을 입력해서 커맨드 모드로 진입한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로 이전 명령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라인 번호와 커서가 있는 라인에 오히려 시선이 더 가던 것이 이제 컨텐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색상에 표시한 숫자는 256 안시 컬러 코드입니다. 256 안시 컬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시를 설치하겠습니다. 패스가 잡혀있는 경로에서 컬러 안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컬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APT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안시 명령어 뒤에 컬러 코드를 붙여 실행하겠습니다. 라인 넘버와 커서 라인에 적용한 안시 컬러 코드의 실제 색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텍스트 파일 대신 쉘 스크립트 파일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인 뒤에 있는 빈칸이 가운데 점으로 잘 표시됩니다. 빈칸 뒤에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라인 뒤에 글자가 아니므로 가운데 점이 사라집니다. 라인 뒤에 불필요한 빈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데 표시 기호가 다소 시선이 가는 색이라서 눈에 거슬립니다. 괄호 매치를 표시해주는 색상도 너무 강렬해서 괄호 기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탭 역시 잘 표시되고 있지만 눈에 거슬리는 강렬한 색상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와 괄호 매치를 표시해주는 색상을 좀 더 차분하게 모노톤의 색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빔 편집기에서 다른 부분의 스타일을 좀 더 확인 후에 한꺼번에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헬로우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슬러시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노멀 모드로 바뀌면서 제일 처음 검색된 단어로 포커스가 이동합니다. N을 입력하면 검색된 다음 단어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대문자 N을 입력하면 이전 단어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검색된 단어로 포커스가 이동해가지만 검색된 단어를 구분해주지는 않습니다.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 파일은 빔 설정을 수정한 후 다시 열겠습니다. 라인 번호와 지지를 입력하면 해당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콜론 뒤에 이동할 라인 번호를 적어줘도 커서가 바로 이동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콜론 뒤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숫자와 지지를 입력하는 것과 콜론과 숫자를 입력하는 것 간의 타이핑 수의 차이가 없고 라인 번호가 두 자리 이상으로 길 때는 입력 중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커맨드 모드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쳤을 때 수정도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에 하이라이트가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대소문자를 무시해서 검색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은 쌍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제일 상단으로 이동하려면 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문자 지를 입력하면 제일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콜론 뒤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제일 상단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라인 번호는 파일마다 다른데 라인 번호 대신 달러를 입력하면 마지막 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제일 상단과 하단으로 이동할 때는 콜론을 입력하는 것보다 적은 타이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알파벳 G를 입력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기호의 색상은 스페셜 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번호에 적용한 256 컬러 코드의 색상과 같은 240을 설정하겠습니다. 괄호 매치의 배경색은 우분투 팔레트 배경색의 색상보다 좀 더 밝은 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hello.sh 파일을 다시 열겠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의 색상이 좀 더 차분해졌습니다. 괄호 매치의 배경색도 차분해졌습니다. 검색된 단어에도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어 검색된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표시는 No H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컬러 신텍스가 좀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컬러 스킴 설정을 통해 차분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빔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컬러 스킴들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내장된 컬러 스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바맥스 컬러 스킴을 선호합니다.
하바맥스 컬러 스킴은 빔9부터 지원됩니다. 이전 세션의 명령어들도 위쪽 화살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바맥스 컬러 스킴이 적용되면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터미널의 배경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배경색을 없애겠습니다. 하바맥스 컬러 스킴은 컬러 신텍스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에도 컬러가 적용되므로 하이라이트 설정들은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컬러 스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석으로 막아놓겠습니다. 컨트롤 V를 입력하면 블록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 비주얼 블록 모드가 됩니다. 비주얼 블록 모드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한 후 대문자 I를 입력하면 블록으로 설정된 모든 라인에 같은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만 글자가 입력되는데 ESC를 누르면 모든 라인에 반영됩니다. 콜론으로 커맨드 모드로 진입한 후 W를 입력하고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명령어 이력 중에서 W로 시작하는 명령어만 보여줍니다. 바로 반영된 설정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커서가 있는 라인 번호는 좀 색상이 강렬한데 모노톤으로 설정했던 설정이 반영되게 주석을 없애겠습니다. 컬러 스킴 중에는 커서가 있는 라인과 동일하게 라인 번호에도 배경색을 표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색을 없애는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하바맥스 컬러 스킴은 괄호 매치의 배경색을 없애고 굵고 붉은색으로 표시해주는데 주석으로 막았던 배경색도 같이 적용되게 하겠습니다. 우분투의 빔 편집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컬러 스킴은 /usr/share/빔 디렉토리 밑에 컬러즈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9는 빔8보다 컬러 스킴이 7개 더 추가되었는데 하바맥스도 빔9부터 추가된 컬러 스킴입니다. 만약 빔8을 사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슬레이트 컬러 스킴을 추천합니다. 빔8 위 컬러 스킴들은 대체로 좀 알록달록한 편인데 슬레이트 컬러 스킴은 기본 컬러 신텍스보다는 차분하게 해줄 것입니다. 빔의 환경 설정은 계정별로 적용됩니다. 루트 권한으로 사용하는 슈도 명령어와 사용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루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도 닷빔 RC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로그인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 만들어준 닷빔 RC 파일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슈도 명령어와 함께 빔 편집기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슈도에서도 빔 편집기의 설정이 잘 적용되었습니다. 빔 편집기의 전반적인 기능들과 설정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좀 더 사용법을 익히고 싶다면 빔 튜터를 실행하고 따라하면 20-30분 만에 익힐 수 있습니다. 빔 튜터의 첫 번째 실습 명령어는 J입니다. J는 커서를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초창기 키보드에는 화살표 방향키가 없었기 때문에 H, J, K, L키를 방향키로 사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화살표 방향키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방향키의 위치가 키보드에서 우측 끝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이동폭이 너무 커지므로 여전히 H, J, K, L키를 방향키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빔 애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빔 튜터는 튜토리얼 문서 사본을 빔 편집기로 연 것이라서 종료는 Q를 누르면 됩니다. 빔 편집기의 단축키 명령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vimu.com에서 제공하는 표를 미스터 더스트님이 한글로 변환해서 공개한 표입니다. 모든 명령어를 익히고 난 후에 빔 편집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 및 사용법만 익히고 개인적인 사용 패턴에 맞는 것을 참조해서 사용하면서 익혀갈 것을 권장합니다. GUI와의 통합을 제공하는 빔 GTK3를 설치했으므로 GUI 환경의 시스템 클립보드도 사용 가능하지만 기본 클립보드가 X클립이므로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해야 GUI 환경의 시스템 클립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빔 편집기에서 시스템 클립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